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성입니다. 구토는 발열 다음으로 응급실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아이들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원인에 따라서도 치료와 그 방법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1세 미만의 경우에 아이들이 식도랑 위 사이에 이 근육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역류가 계속 있거든요. 대부분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개워내는 정도의 구토는 신생아들에선 정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드물게는 신생아들 사이에서 유문협착증이랄지 장염전이랄지 괴사성 장염 같은 심각한 병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장염 때문에 토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최근에 기관지염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아이들이 기침을 막 하다가 복압이 올라가면서 토하는 경우가 있고, 고열이 있거나 아이들이 다른 이유로 전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 안 되면서 구토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구토를 해서 와서 아이는 장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설사도 없는데 장염이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염은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가서부터 병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초기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먼저 구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구토가 좀 좋아질 때쯤 그 바이러스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때부터 설사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자연 코스를 가집니다. 1세 미만이 역류 때문에 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토를 해도 아주 조금 소량이 입 옆으로 흐른다거나 양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아파 보이지 않고 계속 구역질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대신에 병 때문에 토하는 경우는 100cc를 먹으면 100cc 이상으로 토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구토를 하고 분수토를 하는데 코로 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병이 아닐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구토를 하는데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초록빛이 돌면서 토하는 경우에도 다른 병이 있는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이가 한번 토하기 시작하면은 대여섯 번씩 연달아 토하는 경우가 있고, 토하다 보면 위에까지 다 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토했다고 해서 바로 음식을 무리해서 먹이시면은 먹자마자 다시 토하기 때문에, 막 토하는 급성기에는 오히려 조금 음식을 먹이지 않고 물 포함해서 잠깐 금식을 시켰다가 아이가 안정됐을 때 소량의 물부터 조금씩 먹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토하다 보면은 잠깐 캑캑거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무리하게 방송에서 보셨던 하임리히법을 사용해가지고 배를 막 눌러가지고 그것을 빼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입에 약간의 음식물이 남아있을 때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해가지고 억지로 빨려고 하면은 오히려 구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등 좀 두드려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뱉어내거나 삼키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염이 시작돼서 아이들이 막 구토를 할 때는 막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럴 때 반드시 응급실로 와야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오셔야 되는 경우는 중증 탈수나 아니면 굉장히 처진 경우입니다. 단순 장염의 경우에도 탈수가 심하게 진행되면 수액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을 오셔야 되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기저귀를 가는 횟수가 2-3번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1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소변을 한 번도 안 보면 탈수가 진행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주 어린 신생아들은 식이량이 하루에 몸무게당 100cc,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kg짜리면은 하루에 500cc 정도 이하로 시계가 떨어지면 그것도 이제 탈수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아이들은 일단 눈 주변이나 입 주변이 건조하게 마르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막 보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증 탈수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보채던 아이가 오히려 힘을 잃고 축 처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수액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들이 대천문 같은 데가 움푹 들어간다거나 아이들 눈 주변이 움푹 들어가고 그 손발이 굉장히 차갑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입술이나 손발이 하얗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제 경도 탈수나 중등도 탈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집에서 경구로 수액 보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먼저 먹여보시고 그것이 구토가 없으면 전해질이나 포도당을 같이 공급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시중에 팔고 있는 이온 음료는 좀 달게 제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먹이면 오히려 탈수를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맹물과 이온 음료를 적절하게 절반 정도 섞어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먹이시는 방법으로 일단 보충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도 아이가 탈수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너무 처져 있고 먹였는데 계속 구토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주사 수액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너무 처져가지고 식이가 전혀 안 되고 의식이 저하되는 경우는 단순 장염이 아니고 다른 나쁜 병이 있을 수가 있어서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처진다는 거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애가 막 활발하게 놀다가 조금만 안 놀아도 처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엄청 많이 처져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괜찮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으면 대부분 안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토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자꾸 음식을 찾는다거나, 물론 밥은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식이나 과자, 맛있는 것들은 좀 먹는다, 그런 경우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평소에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아예 늘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처진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장염 때문에 있는 중증 탈수 때도 그럴 수가 있지만 뇌염이나 뇌수막염 아니면 심근염, 심부전 같은 경우 장염 말고 더 심각한 병에 있을 경우에도 그렇게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컨디션이 떨어지면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아이가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 구토를 하는 경우는 머리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를 좀 진찰을 하고 머리 쪽으로 검사를 더 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아이가 구토를 하면은 누구나 걱정하게 마련입니다. 당장 바닥에 토사물이 있고 아이는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당연히 응급실에 오실 수 있는데요. 왔을 때 경험이 많은 의료진들이 아이를 보고 경증으로 판단하면은 조금 섭섭하시겠지만 수액 없이 귀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안 좋은 아이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바로 수액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판단에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경증이든 중증이든 내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방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의료진이 판단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 판단에 맞게끔 잘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아응급실 의료진들은 언제나 구토 환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